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의 직장, 평소 습관, 심지어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약점까지 전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이게 정부 불법 해킹 같은 거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인터넷에 세상에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주제, 바로 공개 출처 정보, OSINT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OSINT라는 거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OSINT는요, 인터넷 뉴스라던가 정보 기록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모으는 기술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데이터를 막 긁어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퍼즐처럼 딱 맞춰서 진짜 쓸모있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전 과정, 이걸 OSI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신트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의 보안 시스템, 그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그 조직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파악해내는 거죠. 공격당하는 쪽은 자기가 털털 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치 유령처럼요. 아니, 그럼 이런 디지털 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단서를 찾는 걸까요? 사실 정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우선 아주 뻔한 출처들부터 볼까요? 흔히 보는 뉴스 기사, 링크드인 같은 소셜미디어 프로필, 회사 블로그, 심지어는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안까지. 이런 것들은 진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의 보고죠. 하지만 진짜 배기 정보, 그 알짜 정보는 보통 이렇게 물밑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쓴 학위 논문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슬쩍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 자료처럼 돌아다니는 그레이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OSINT 조사는요, 절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인 5단계의 생애 주기, 일종의 프로세스를 따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계획, 수집, 처리, 분석, 그리고 보고. 이렇게 5단계인데요. 그냥 닥치는 대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꿰어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 끌어올리는 핵심 비결이죠.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A라는 회사가 신제품을 언제 출시할까? 이걸 목표로 잡는 거죠. 그리고 수집 단계에서는 관련된 뉴스, 직원들 SNS, 특허 정보 같은 걸 싹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처리 단계에서 중복되거나 쓸모없는 정보는 걸러내고, 분석 단계에서 이 여러 단서들을 연결해서 출시일이 3분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경쟁사는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같은 실행 가능한 전략 보고서를 딱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만 하진 않겠죠. 자, 이제 이 조사 과정을 자동화해주고 훨씬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 일종의 탐정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특정 회사의 모든 직원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쫙 뽑아주는 도구도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널린 보안에 취약한 웹캠이나 서버만 속속 찾아내는 말 그대로 해커들의 구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회사, 웹사이트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거미줄처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도구도 있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전문 도구들보다 어쩌면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쓰는 아주 익숙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구글입니다. 바로 구글 도킹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회사 기밀 보고서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파일 타입.pdf라던가 사이트 company.com 같은 특별한 검색 명령어를 주합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관리자가 실수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회사의 기밀 PDF 파일이라던가 꽁꽁 숨겨둔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같은 보물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공격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런 기술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운영 보안, 줄여서 오피섹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나의 디지털 흔적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추적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는 바로 네트워크에서 시작됩니다. VPN을 쓰면요, 여러분의 인터넷 신호가 다른 서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진짜 위치, 그러니까 IP 주소를 감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tor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접속 신호를 전 세계 수많은 서버로 이리저리 튕겨서 보내기 때문에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훨씬 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시스템 자체를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진짜 컴퓨터 안에다가 또 다른 가상의 컴퓨터, 이걸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 진짜 컴퓨터는 안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포폰 쓰는 것처럼 온라인 활동을 할 때 실제 내 신원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임시 계정, 일명 버너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모든 전략들을 다 합친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심층 방어라고 합니다. VPN, 가상머신, 번호 계정 이렇게 여러 겹의 보호막을 겹겹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설령 하나의 방어선이 뚫리더라도 그 다음 방어선이 또 그 다음 방어선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들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도서관에 꽂힌 책 한 권 한 권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책을 펼쳐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는 그 책을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읽고 있을까요?